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02%, 코스닥은 마이너스 0.8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때로 우리가 시점을 좀 다시 돌려보고요. 저도 방송에서 드렸던 멘트를 복기를 해보면 9월 10일 날 주도 섹터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 7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는 이미 이제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8월 달에 그래도 로봇, AI, 반도체, 다시 한번 뭐 의료 AI도 좋았고 비만 치료제, 이제 제약 바이오도 부분적으로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 8월 달에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애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이제 시그널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CPI라는 큰 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날이죠. 새벽 3시 30분에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이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이제 동결에 굉장히 높은 뭐 확률로 시장이 좀 보고 있었는데 슬슬 이제 CPI가 일단은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고 물론 유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안심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덮치고 있고 그 안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우려감이 시장을 좀 많이 좀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C도 좀 넘어야 되고 우리 증시만의 이벤트로는 이제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고 하락해야 될 이유는 찾으려면 뭐 몇 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상승을 해야 될 이유는 딱히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8월 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애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 이거는 조금 일단은 조심하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배틀을 짧게 잡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도 섹터 이제 주도주들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눌림목 관점에서 그냥 좀 배트 짧게 잡고 단타 치고 하면서 일단 추석 연휴 끝나고 혹은 뭐 이제 10월 5일 날 대여가 또 상장을 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요 시점이 좀 지나야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이제 반등을 제가 좀 예측했었던 요날 반등이 일단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반등이 나왔고 다시 얘가 뭐 다시 바닥을 잡더라도 외바닥으로는 이렇게 못 갈 거니까 이렇게 쌍바닥으로 바닥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뭐 9월, 10월 초까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봐도 시장이 확연히 안 좋다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주도 섹터 움직이는 게 전혀 없고 거의 이제 테마주 위주로만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많이 좀 약하다는 걸 또 어느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 그렇게 강했던 로봇 애들인데 반등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뭐 14일 날 요 정도 뭐 반등 나온 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대동이나 뭐 대동기업 같은 애들은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강했던 그 느낌에 비하면 반등이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수급이 약하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꺾일지 바닥을 잡을지 뭐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좀 조심조심 짧게 짧게 매매하자라는 멘트 요때 드렸던 거랑 아직은 뭐 생각 관점에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한번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뭐 시장 이제 어떤 로봇주에 키를 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는 한번 시원하게 반등이 일단은 좀 나왔고 저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눌렸다가 한 번은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주가 반등 나온 게 이제 3분봉 후에 나온 반등으로는 조금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구간, 많으면 한 22만 원 구간까지는 반등이 좀 뭐 세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쌍봉 형태로 죽는다든지 요런 흐름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한번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봇 섹터는요, 일정을 좀 참고하면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관 수요 예측은 끝이 났고,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가 21일 날 목요일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얘가 좀 질질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쯤에 반등 타이밍을 또 한 번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는 시나리오는 아마 여기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시장도 중요하겠죠.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또 나오고 또 눌렀다가 일반 공모 맞춰서 흐름이 한번 돌아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줄줄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얘도 뭐 이렇게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제 또 주가가 21선 만나러 간 다음에 어떤 21선 눌림목 구간 안에서 일반 공모 맞춰가지고 뭐 반등이 한번 나오든 아니면 정말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러니까 뭐 추석 요때까지 조정을 빼기에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반 공모가 뭐 시작되는 21일 아니면 끝나고 나서 뭐 결과가 좀 나오고 나는 뭐 22일 요쯤에는 그래도 반등이 한 번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5일 날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니까 뭐 그 한 2, 3일 전쯤으로 해가지고는 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흐름, 뭐 이제 일정을 가지고 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로봇주들은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조정이 없이 워낙 급하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시총도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런 종목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 구간에서도 막 이렇게 낙주로 떨어졌으면 반등이 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 있는데, 낙주로 떨어진 느낌까지는 또 아니었어서 그런지 중간에 나오는 반등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찬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이 또 이제 두 번째 반등 포인트인 기준선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라도 좀 만들어 주는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지 아니면 반등 나왔다가 또 죽이면서 21선 만나러 갈지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로봇주들은 어찌됐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나야 얘네들도 뭐 살아나는 거죠. 레인보우가 안 살아나면은 개별적으로 뭐 오늘 뭐 유진 로봇 같이 얘가 반등 나온다고 해서 전혀 로봇 섹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만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뭐 잡고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큼은 다 나오고 하락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종목들이. 두산 로보틱스 우선주도 반등이 한번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가 이제 11선 만나러 갈 확률이 좀 크지 않겠는가 싶고, SPG도 일단은 이제 요 정도 구간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고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얘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오면 이렇게 21선까지 만나러, 그러니까 거래량 죽이면서 21선 만나러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진 로봇은 오늘 이제 홀로 좀 반등이 나왔죠. SBB테크는 21선 눌림목 구간 안에 일단은 좀 있어요. 여기를 깨지 않는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가봐야 요 정도. 여기는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됐던 구간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는 요런 자리들은 공략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애가 거의 뭐 10,000원에서 시작을 한 애가요. 4배 정도 시세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그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세게 반등이 나올 구간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을 뭐 보고 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 그 다음에
SP 시스템도 이날 상한가 가고 딱히 한 거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상한가에서 물량 다 정리하고 그냥 떨궈버린 상황이잖아요. 반등 그냥 이때 잠깐 나왔던 것 뿐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뭐 SBB테크, 뉴로메카 정도? 네, 얘도 상승이 시작됐던 거의 이제 초입까지 가격대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요런 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로봇주들은 그렇게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의아했던 거는 AI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반등이 안 나오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했어요. 마음 AI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 하락에 고작 4.4% 반등, 이거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래도 꽤 강했던 종목이고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저는 하루 정도는 더 반등이 나왔다가 죽을 거라고 봤는데 AI도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하루 정도 뭐 반등 나오는 날 타이밍 잡고 한 번은 올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 AI나 솔트룩스도 아직 이 자리는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트룩스, 셀바스 AI가 다시 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요 정도 AI 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최근에 뭐 애플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반도체 쪽은 당분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섹터도 물론 이제 시장 바를 타지만 반도체만큼 또 시장 바를 많이 타는 애들도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진짜 웬만해 가지고는 뭐 단독적으로 오르기가 힘든 섹터라서 반도체는 당분간은 조금 멀리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나마 그냥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눌림목 구간 안에서 그냥 뭐 한입 반등 정도를 생각하면서 뭐 단타로 그냥 먹을거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뭐 5일선 구간이나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아마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요 정도 구간이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인간적으로 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살짝 오늘 뭐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밀 생각이 없이 반등을 좀 시킬 생각이다라고 하면 아마도 2차전지로 반등을 좀 시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2차전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반등은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를 좀 올리면서 시장을 반등시킬 가능성도 없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최근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은 너무 좋으니까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이 뭐 상한가 가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DX도 뭐 21선 여기 이제 눌림목 구간 안에서 다시 좀 꾸물꾸물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정고점을 재탈환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꺾일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공략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박스권 정고점을 다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여기를 넘기는 모습이 나오는지 정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홀딩스까지 정고점 넘기고 이렇게 되면은 DX 인터내셔널 홀딩스까지 뭐 상승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그동안 안 올랐던 애들이 순환매 돌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이런 정고점까지 한번 상승이 나온다든지 뭐 엠텍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반등, 반등, 반등. 이러다가 이제 언제 날 잡고 또 요런 가격 한번 넘겨주면
여기까지 또 무난하게 또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뭐 2차전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의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도 물론 뭐 좋지만 먹을거리는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들에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양이 심상치가 않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애들 에코, 포스코, 금양 요쪽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시장이 서서 뭐 꺾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정말 혹시라도 반등을 시킬 생각이라면 요때 시장을 반등을 시킬 뭐 섹터는 어디일까? 주도 섹터는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 뭐 많이 이제 하락 또 조정 구간에 들어왔던 로봇 AI가 땡길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또 2차 전지가 될 수 있지도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인 것 같아서 일단 뭐 금양까지도 한번 요 구간 안에서 더 밀지 않고 다시 또 21선에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금양까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저번 주에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방송을 이제 좀 짧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몇 개 다뤄드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뭐 얘네들도 저번 주 뭐 한 두 번 정도 멘트를 드렸는데 중국 뭐 이제 국경절 앞두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한국 화장품을 저도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얘가 여기를 과연 뚫고 시세를 내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를 오늘 좀 다시 붙여놨거든요.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여기서 갭을 딱 띄운다. 그러면 그날 얘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뭐 여기서 더 밀릴 구간이 많이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코리아나도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 뭐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화장품주들 한번 뭐 좀 들어갔다가요. 밑으로 뭐 빠질 구간은 좀 많이 넘는데 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또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보안업체들과 방한을 하는 일정이 20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 중에 지금 모니터랩을 제가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잘 땡겨놨고 여기 이제 전고점을 좀 넘겨놨고요. 그 미 상무부 장관 방한 일정 맞춰서 추가적으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추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보안 관련주로는 또 뭐 시큐레토도 있고 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모니터랩이 제 눈에는 가장 일단 좀 좋아 보입니다. 뭐 음봉으로 내일 뭐 좀 이렇게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이 있는 게요.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 이제 대장주였잖아요. 얘가 사실 저는 이때부터도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방송에서는 사실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지금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얘가. 그런 어떤 재료적인 관점에서 혹시 얘가 신성 ST 상장을 앞두고 한 번 더 땡기려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버틸 이유가 없거든요. 초전도체는 뭐 거의 저는 뭐 재료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꺾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고 버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뭐 초전도체 아니면은 개별 이슈로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 이슈가 아닌 신성 델타테크만의 개별 재료로 땡겨버린다.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 이제 꺾인다든지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꺾이지 않고 얘가 계속해서 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초전도체 아니면은 신성 ST 둘 중에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초전도체 쪽에서 또 다른 뭔가의 호재를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신성 ST 상장을 재료 삼아서 한 번 정도 더 땡기려는 건가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요 박스권 구간 안에서 지금 절대 죽질 않고 있어요. 요렇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 55,000원을 갑자기 넘긴다 그러면은 그날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